평면 벡터 내적이고요. 내적 중요하죠. 이제 거의 벡터 평면 벡터 마지막 단원이에요. 내적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내적을 하시기 전에 저 1번 제목에 있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것부터 보시면 어떤 하나의 원점 시점을 일치를 시켜놓은 벡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OA 벡터를 하나 고정시키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를 하나 잡으시게 되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야. 됐니? 근데 이 세타가요, 이렇게 예각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 시점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벡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이루는 각은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둔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여기 범위가 있어요. 0도부터 어디까지? 180도까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놨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게 뭐 대충 한 240도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이쪽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여기가 120도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말이 될 거고, 따라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부터 180도까지밖에 안 돼요.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0도일 때는 언제냐면 두 벡터의 뭐가 같은 거야? 방향이 같은 거죠. 이게 0도일 때.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일 때. 그래서 이쪽 벡터랑 이쪽 벡터가 되면 얘가 뭐가 돼요? 180도다 라고 나오는 거. 그래서 요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되고,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나중에 최대, 최소까지 우리가 계산하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부터 180도에서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잘 파악해 두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 내적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벡터 내적의 정의는 뭐냐면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각 세타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기호로 저렇게 나타낸다. A 벡터 내적 B 벡터다 라고 나타내는데, 자, 그림을 볼게. 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요. 벡터 내적은요, 여러분, 사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요거는 그냥 정의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어떻게 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부분을 아주 엄밀하게 따지는 거는 대학교 가서 배워요. 대학교 가서 배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계산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거를 응용해서 우리가 문제 정도 푸는 것만 연습을 해두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 A 벡터라는 게 있고요. 내적 B 벡터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내적의 정의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뭘 해준 거냐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렇게 벡터를 하나 놓을게요. 이렇게 벡터를 하나 놓고 얘를 A 벡터라고 놓고, 그 다음에 B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B 벡터라고 해볼게요. 얘를 B 벡터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종점에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을 딱 떨궈주면, 자, 직각삼각형의 형태가 하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얘는, 자, 변의 길이니까 여기다 절대값 하나만 씌워줄게. 그런 다음에 절대값 B 벡터에다가 요거분의 요거죠. 자, 요거분의 요거 하시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은 요 밑변의 길이는 빗변에다가 뭘 곱한 것과 같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A 벡터라는 것과 B 벡터를 내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와 뭐를 곱한 것과 같냐면 이만큼 하얀색 길이 A 벡터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 요 파란색 벡터, 요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크기로 표현할 거고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요 값은 잘 봐. 얘 크기고요. 코사인 값이에요. 즉 삼각함수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기 스칼라량이고요. 얘도 스칼라량이고 삼각함수 값도 스칼라량이야.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벡터를 내적한 값은 항상 실수가 나온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벡터를 내적한 값은 항상 실수. 즉 우리가 원래 다뤘던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둔각일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둔각일 때도 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A 벡터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을 연장을 해요. 이쪽을 연장을 하고 이쪽 B 벡터에서 수선을 딱 떨궈줍니다. 이쪽으로 떨구시게 되면 얘는 요 각이 파이에서 세타를 빼준 것과 같은 거지. 되니? 그럼 파이에서 세타를 빼준 것과 같은데, 자 요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 되니? 그럼 요까지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절대값 B벡터야. 크기로 표현하면. 되니? 그러면은 이렇게가 코사인 형태가 들어가는 거거든. 따라서 요 길이는 절대값 B벡터 곱하기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 생기는 요 각 있죠. 요게 이제 뭐예요? A 벡터예요. 요게 A 벡터.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둔각일 때는 이제 요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 내적 값은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하시고, 원래는 이게 돼야 되지. 그지? 원래 이게 돼야 돼. 근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뭘로 한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한 거야. 그럼 얘들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이. 그지? 그럼 원래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자 원래 내적의 정의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무슨 각이야? 둔각이라면, 요 세타 각이 둔각이라면 요 값은 무슨 수가 되냐면 음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음수가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양수 값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요거랑 상쇄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둔각일 때, 이렇게 둔각일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얘는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인데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라고 놓고, 요 코사인 세타 값이, 요 값이 무슨 수다? 음수라는 것만 체크 잘 해주시면 되는 거야. 둔각일 때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벡터의 정의는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A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B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에 뭐와 같다? 곱과 같다라는 거지. 곱과 같다라는 거.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있는데 가볼게. 일단은 아까 쌤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4번 보시면은요, 4번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벡터의 내적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즉 내적 값은 벡터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실수라는 거. 그래서 벡터끼리 더하거나 벡터끼리 빼거나 벡터끼리 곱하면은 벡터 값인데, 내적을 했을 때만 유일하게 뭐가 나와? 실수값, 즉 스칼라량이 나온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 밑에 있는 거 정사형 보세요. 기하적인 의미. 자, 마플 해설 보시면은 그거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물론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간도형 들어가가지고 정사형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그때 정사형을 배우고 나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볼 거야. 자, 근데 일단 알아만 놓게. 자, 벡터의 내적의 기하적인 의미는 뭐냐? 얘는 자 다음과 같이 쓴 거예요. 우리 벡터 내적하면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는 거는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자 여기만 밑줄 쳐놔. OB 벡터의 OA 벡터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됐니? 그럼 정사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딱 떨궜을 때고요. 딱 떨궜을 때 나오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A 벡터에 대한 B 벡터의 뭐가 돼? 정사형이 된다라는 건데 정사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해 두고 자 여기서는 내적이라는 것과 정사형이라는 게 뭔가 관계가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사형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이 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분 표시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가볼게요. 201페이지 성분 표시형. 자, 벡터의 내적을 이제 뭘로 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코사인 값 계산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공식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 A 벡터의 성분을 A1, A2라고 하고요. 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고 하면 두 개를 내적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것과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벡터의 성분이 요게 1,3이다 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내적 값은 자 A 내적 B를 하시면 얘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내적 값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지? 자, 이게 이제 성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서 내적을 구하면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왜 그런지는 밑에 직각삼각형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보세요. 그냥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 자, 직각일 때가 있고 예각일 때가 있고 둔각일 때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0벡터가 아닌 거에 대해서 자, 갑니다. 만약에 세타라는 각이 2분의 파이, 즉 90도라면 우리는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A 내적 B 하면 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곱해지는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죠. 그죠?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내적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 그림 보시면은 요 원점을 기준으로 A 벡터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지. 그지? 그럼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분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죠? 성분의 제곱의 합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볼게.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를 써보시면 피타고라스 형태로 써보시면 자, OA 벡터 제곱이죠. OA 벡터 제곱을 하시게 되면 얘는 요거 길이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OB 벡터도 마찬가지로 써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2 제곱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AB 벡터도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 얘기야. 그럼 AB 벡터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얘는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의 형태가 되지. 그치?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B1-A1의 제곱 더하기 B2-A2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얘와 같아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얘는 B1제곱, A1제곱, B2제곱, A2제곱이 생겨요. 근데 왼쪽에 다 어때? 다 있지. 그럼 다 지워질 거야.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요거 마이너스 2A1, B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B2, A2 이렇게 남죠.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져 있고 좌변이 0이 되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져도 어때?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걔가 A1, A2, B1, B2 이렇게 남는 거죠. 됐죠? A1, B1, A2, B2
됐어. 그래서 그거 두 개 곱한 것이 0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0이라는 값은 결국 뭐와 같냐면 요 0이라는 값이 내적 값과 같죠. 왜냐면 90도일 때 이게 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내적한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증명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아, 성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내적을 조금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 이 정도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내용 보시면 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알아보시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 밑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에서 덧셈 정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덧셈 정리 안 배우잖아? 그지? 이거 미적분 내용이니까 덧셈 정리는 X표 쳐놔? 얘는? 예전에는 이제 기하랑 뭐 미적이랑 다 같이 했으니까 했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뻑뻑해. 근데 지금은 이제 미적하는 친구들만 덧셈 정리를 배우고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참고로 그거는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 자, 얘는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잡아놨어요. 삼각형을 하나 잡아놓고 자, 여기서부터 가는 거를 A 벡터라고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는 거를 B 벡터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잠깐 요 각을 예각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런 상황에서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직각삼각형이 생기고 내적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자, 근데 요렇게 계산해 볼게. 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를 이제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얘는 자, B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세타에 마주보는 변은 높이가 되니까요. 얘는 사인 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H 길이인데요. AH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빼준 것과 같이. 그치? 그러면은 요 길이 잠깐만. AH가 요거죠? 네, 요 길이. 자, AH의 길이는 요렇게 쓸게요. AH 벡터는 얘는 길이니까 스칼라로 AH는 OA의 길이에서 OH의 길이를 빼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OA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요거 쓰고 마이너스 OH는 우리 코사인 법칙 코사인처럼 하시면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한 것 같아? 코사인 세타한 것과 같다. 뭐 요 정도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쪽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 그럼 요 삼각형에서 뭘 쓸 수가 있냐면 요 파란색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하시면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그 계산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계산을 할 때는 AB 제곱은 OB 제곱 더하기 OA 제곱 빼기 2배의 OB 곱하기 O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시면 얘가 뭐가 돼요? 코사인 법칙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성분을 대입하시면 되겠지. 마지막 계산은 성분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증명이니까 얘들아 모든 증명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자는 건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첫 번째는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AB 제곱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해서 수선을 내려서 AB 제곱에 대한 식을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죠. 아까 피타고라스 써서. 그죠? 그러면 AB 제곱에 대한 서로 다른 방향의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즉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을 쓴 것과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쓴 것을 구해낼 수가 있고 요 두 개를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면 무언가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 내용 보시면은요. 성질이 나와 있어요. 벡터의 성질. 자, 벡터 내적은 계산한 결과가 실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확인. 교환법칙 성립됩니다. 벡터 내적에서 분배법칙 성립되고요. 결합법칙도 성립이 돼요. 알겠니? 결합법칙도 성립이 되는데 이 결합법칙만 잠깐 보시면 A 벡터에다가 K 배를 한 거야. 그것과 B 벡터에다가 내적을 한 거죠. 요 두 개를 내적한 거야. 근데 요 두 개 내적한 거는 결국은 요거 내적 공식 쓴 게 요거 내적 공식 쓴 것과 같고 이거 내적 공식 쓴 것과 결국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적 공식은 뭐였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그러면 크기니까 두 개 위치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환법칙과 분배법칙, 결합법칙 다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까지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벡터의 내적의 성질의 활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고요. 아, 그냥 우리가 전개하듯이 실수배 하듯이 계산을 그냥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정도야. 자, 무슨 얘기냐? 1번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은 그냥 전체 제곱을 하는 거죠. 전체 제곱을 하면 마치 뭐처럼 된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 하는 것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그죠? 근데 벡터 내적을 이용하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전체 제곱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즉 두 개를 내적한 값과 같고요. 자, 걔를 정리하시면은 완전 제곱식처럼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내적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좀 넘어와 볼게요. 이거 성질을 하기 전에 개념 1번 갑니다. 잠깐만. 내적 계산 기본인데 그럼 내적하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니? 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내적은요. 벡터 크기랑 각 이거 두 개 구하겠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내적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벡터 크기랑 각이 필요하다. 되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각을 정확히 몰라도 뭐는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은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확인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육각형이래. 자, 그럼 여기가 2야. 그런 다음에 AB 벡터. 자, 얘랑 그 다음에 EF 벡터 요거죠. 이렇게 나온 거랑 두 개를 내적해보자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은 잘 봐. 얘는 AB 벡터 내적 EF 벡터네. 그러면 일단 크기 자체는 둘 다 2예요. 이렇게까지 됐어.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될 건 뭐야? 각도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자, 그럼 요거를 평행이동 시켜도 되고 얘를 평행이동 시켜도 되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보시면 요렇게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가 되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평행이동을 시켰네요. 쏘리. 자,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킬게요.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 거고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몇 도가 돼요? 120도가 되죠. 그지? 자, 120도가 되니까 얘는 코사인 120도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내적 값이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자, 3번 보시면은 BE 벡터와 그 다음에 FC 벡터를 내적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BE 벡터는 어딘가요? 라고 하시면은 BE 벡터는 이만큼이네요. 요게 BE 벡터. 그 다음에 FC 벡터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FC 벡터는 이만큼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내적하시면은 4예요. 크기는 각각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이쪽으로 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점 일치시키면.
됐니? 그러면 잘 봐. 요각이 60도다. 여기도 몇 도야? 60도가 될 거야. 그래서 얘도 120도가 돼서 그냥 곱하기 코사인 120도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럼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60도죠. 그럼 파이 마이너스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발전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417페이지에 자, 417번에 1번 보세요. 자, 요거 하나 그냥 해볼게요. 우리가 문제에서 내심이 나왔고요. 내심이 나온 상황에서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값을 구하자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필요한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OA 벡터 길이 요거 알아야 돼. 요 크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크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 요거 3개 알면 되죠. 됐어? 자, 그러면 볼까? 얘가 6이고 요렇게인데 요렇게 한번 표시해 보고요. 요렇게 한번 표시해 봐.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리고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되니?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보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내리시면 요 값이 이제 얼마가 돼? 얘가 2예요. 됐죠? 얘가 2야.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냥 편의상 A 벡터라고 쓰고요. 여기를 그냥 B 벡터라고 써볼게. 됐어? 그런 다음에 요각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얘를 세타라고 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봐. 일단은 좀 확인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나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일단은 써볼 만한 게 내심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옮겼죠. 맞아요? 그럼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써진 거지. 그지? 그러면 비벡터와 관련해서 식을 세워 보시면은 그래서 좀 해봐야 될 게 뭘까? A 벡터에서 자 갑니다. 첫 번째. 일단은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이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되는 게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요 내적값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써볼 만한 게 첫 번째는 이걸 A 벡터 제곱. 그러니까 A 벡터 제곱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요거를 A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요. 자,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36이에요. 요 값이 36.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높이를 구해볼까요? 전체 높이. 그럼 전체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AH죠. AH. 여기 H라고 잡으시면 그럼 AH의 길이는 요만큼에서 6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준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되니까 얘는 루트 32가 돼서 4루트 2 정도가 나오네. 되니?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반지름을 알고 싶은 건데 이 반지름을 알면은 뭔가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 세 번째는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봤더니 잘 봐. 요렇게 돼서 요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2라는 걸 안 거야. 밑에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요렇게죠. 그치? 그러고 나서 요 값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세타거든. 미안.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니? 그러면 여기의 각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나 확인해 보면 요 각을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2분의 파이를 더한 걸 파이에서 뺀 거죠. 즉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뺀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나요? 잠깐만. 내가 계산을 맞게 하고 있는 건가? 확인 좀 해볼게. 네. 됐죠?
또 다이렉트로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걸 써야죠. 네 번째. 이것도 안 되고. 네 번째는 세변의 길이를 안 해요. 삼각형에서. 그럼 반지름을 찾으시면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6 더하기 6 더하기 4야. 그리고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넓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4루트 2가 돼요. 이렇게까지. 그럼 R 값이 나오네. 2분의 1, 2분의 1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16이죠. 그죠? 그럼 16이니까 이렇게 날리시면 4가 되고 요것도 지워지고. 그러면 4R이 4루트 2와 같으니까 R 값이 나오네요. R이 얼마예요? 루트 2예요. R이 루트 2. 반지름을 알았네. 그럼 여기를 알았네. 루트 2. 요까지. 됐나요? 그러면 잠깐만 마무리 지어 볼게요. OA 벡터에서 네, 계산합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바로 내적 씁시다. 여기서요. 여기서 내가 요 그림을 요렇게 가져가 볼게. 잘 봐.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길게 떨어지고 여기를 내심 O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각이 여기가 B고요. B 벡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벡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적 값은요. 이렇게 떨구면 되죠. 연장 때려서. 됐니? 그러면 여기를 H라고 잡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H라고 잡았으니까 내적은 요렇게랑 요렇게 곱한 거지. 됐니?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3루트 2. 됐죠? 얘가 3루트 2. 그 다음에 얘가 얼마야? 루트 2.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곱하시면 두 개를 곱하는데 뭘 붙여줘야 돼요? 부호는 마이너스죠. 둔각이니까. 그래서 문제 정답은 요거에 대한 내적 값은 마이너스 6이다. 요렇게 가셔야겠네요. 됐죠? 요 둔각일 때의 그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안 나오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성질, 삼각형이 갖고 있는 이등변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코사인 세타 값을 찾으러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심의 성질 중에 넓이를 이용해서도 갈 수도 있고. 오케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개념 2번 보겠습니다. 개념 2번. 개념 2번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잘 봐. 0,5라는 점이 고정으로 A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B라는 점이 n,0이라고 미지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가 20까지 가는데 그럼 좌표평만을 하나 그려보면 자 이렇게만 잡아볼게. Y좌표 이렇게 돼 있고 잘 봐. X값 있죠. X값. X값이 처음에 1이라고 해봐. 그러면 0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서 여기가 고정된 점 A야. 됐니? 그럼 n이 1이라고 해봐. 그럼 n이 1이라고 하시면 여기가 1이네. 맞아? 근데 첫 번째 거 봐봐. A5 벡터. A5 벡터와 그 다음에 A, B1 벡터의 내적 값이에요. 이렇게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2일 때도 있어요.
그럼 얘는 파란색은 고정이고 이렇게 가지. 그 다음에 느낌이 3일 때도 있죠. 그럼 3일 때는 이렇게 가죠. 계속 쭉쭉쭉 간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20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확인됐어요? 그러면 기본 전제 자체부터 확인을 해보면 얘는 직각에서 출발해요. 그죠? 근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잘 봐.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값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를 세타라고 해봐. 여기를 세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얼마가 돼? 길이가 5죠. 고정이야. 움직이지 않고. 되니? 그럼 내적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림이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떨군 거거든. 여기가 네, 이렇게 놓고 그러면 지금 그림이 요렇게가 화살표 머리가 향하고 요렇게가 화살표 머리가 향하는 상황에서 요게 이제 1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내려오는 형태의 삼각형들이 만들어진 거죠. 직각삼각형 형태로. 그지? 그러면 두 개를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요. 거기 밑에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사인 값 세타1을 계속 구하고 더해 가는데 결국은 뭐가 되냐면 밑에 거기 마플 코어 봐봐. 마플 코어 보시면은 AOB라는 것을 세타라고 잡아놓은 거고요. AOB. 근데 거기서 세타 얘는 왜 이렇게 해? 자, 그 그림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마플 코어 그림부터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CD에 대해서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AOB라는 각을 세타1, COB라는 각을 세타2, DOB라는 각을 세타3라 하자라고 한다면 그 값들은 다 뭘로 일정하다는 거야? OH라는 것으로 일정하다야.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 OH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요렇게 벡터가 있고요. 요렇게 벡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렇게 선을 하나 떠먹었는데 요 위를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죠. 각각의 벡터가. 근데 이 전체가 세타1, 뭐 그 다음은 세타2, 그 다음은 세타3 이렇게 각이 줄어들어도 결국 구조가 여기서 가서 수선 떨군 거, 이렇게 들어가서 수선 떨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수선 떨군 거라서 결국 이 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O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n의 값이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전체 길이 OB, 요거를 A라고 잡으시면 OA 벡터 길이만 곱해주면 이게 바로 내적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거고 그 내적값은 결국 OH 벡터와 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요 그림이 살짝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 값, 여기서 요 값, 여기서 요 값, 여기서 요 값 다 뭘로 일정하다는 거야? 5라는 것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요 길이가. 그거만 찾아내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계산하면 A5라는 거 얘는 일정해요. 그죠? 얘는 일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떨군 거 그럼 결국 뭐야? 5의 제곱이겠네. 확인이 안 되시나? 다시 얘가 5야? 요렇게야? 요렇게 했어. 그러면 얘가 원래 길이 5이면서 동시에 요 세타에 대한 요거를 비벡터라고 하면 5이면서 얘는 원래 A 벡터의 크기이면서 동시에 이거랑 똑같다. 됐니?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은데 이거 곱한 게 내적값이니까 결국 이 친구의 내적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5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몇 개가 생겨요? 1일 때부터 20개까지니까 총 몇 개? 20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마플 코어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플 코어의 맨 마지막 보시면은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즉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요 수직인 선 위를 어떻게 쪼개든 간에 어떤 식으로 쪼개든 간에 이거 곱한 게 그냥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내적값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내적값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내적값은 항상 어떻다? 일치한다가 포인트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그림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림 자체를 여러 개를 쏘아대도 결국 똑같은 수선 위에 있다면 내적값은 항상 일치한다예요.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2번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418번 같은 것도 보이시죠? 418번은 뭐예요? 여기 OP 벡터에 대해서 계속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PO 벡터랑 PAK 벡터의 뭘 구하래? 내적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1부터 10까지. 그러면은 결국 거기서의 내적값은 얼마야? 36이 되는 거죠. 6 곱하기 6. 그래서 6 곱하기 6이 총 10개가 있으니까 정답은 360.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요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내적을 이용한 넓이부터는 활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활용에 대한 얘기는 목요일 날 수업부터 이어서 좀 가볼게. 아시겠죠? 네. 자, 고생하셨어요.